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호텔조리 외식경영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희민 교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이태리 요리를 같이 4타임에 걸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태리 요리에 대해서 조금 흥미를 가지시고 이태리 레스토랑을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이러한 식재료만 있다면 맛있는 파스타, 샐러드 요리를 해 드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4번 기회가 있으니까 같이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먼저 해산물을 이용한 샐러드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레싱, 샐러드 하면 드레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양파 드레싱의 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따라해 보시고 집에서 만드셔가지고 즐거운 파티에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 그린 올리브가 들어간 해산물 샐러드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린 올리브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료가 그린 올리브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해산물을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징어와 새우, 관자, 그리고 모시조개, 홍합을 같이 한번 곁들여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또 우리 샐러드에는 야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집에 냉장고에 있는 그런 야채를 이용해 주셔도 되고, 오늘은 우리 양상추와 치커리와 그리고 롤라로사, 우리 적상추라 그래요. 이 적상추를 가지고 한번 부케 가니를 만들어서 이쁘게 담아 보려고 합니다. 부케 가니를 좀 고정시키기 위해서 같이 곁들일 수 있는 토마토를 같이 이용하고요. 그리고 오이와 양송이 버섯도 슬라이스해서 썰어서 같이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산물을 데쳐내는 데 있어서 해산물은 너무 오래 데치면 질겨지겠죠. 그래서 해산물을 데치기 위한 그러한 기본적인 우리 미숫보아를 넣어서, 우리 미숫보아는 야채 육수라 그래요. 그래서 야채 육수에다가 한번 데쳐내면 그 냄새도 잡을 수 있고 또 그 풍미도 더 배가시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육수를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냄비에 그 물을 넣고 끓이면서 육수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육수에 들어가는 재료는 미숫보아는 우리 양파와 당근과 샐러리 이 3개고요. 또 어떠한 그 냄새, 잡냄새를 더 잡아주기 위해서 마늘과 통후추 그리고 월계수잎을 같이 넣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드레싱을 만들 때는 보통 우리 발사믹 비네가 그리고 레드와인 비네가 설탕을 카라멜화 시켜서 같이 오니온 드레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한번 만드는 방법을 잘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팬에 만들 미숫보아를 먼저 손질을 하겠습니다. 먼저 양파를 슬라이스를 해서 그냥 넣어 주시면 되는데, 오늘 양파 드레싱에 또 양파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양파는 조금 찹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니언 드레싱을 만들 것 같이 찹할 것 따로 보관해 주시고, 나머지 우리 미숫보아에 들어갈 것, 육수에 들어갈 것은 그냥 슬라이스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육수에 들어갈 거 슬라이스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니언 드레싱에 들어갈 거 여러분들이 잘게 찹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끝부분은 잘게 다져주세요. 해서 오니언 드레싱에 들어갈 것은 우리 찹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재료 우리 당근과 샐러리는 슬라이스해서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대로 슬라이스해서 그 풍미만 느끼면 되기 때문에 우리 슬라이스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당근도 같이 슬라이스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근 그냥 여러분들이 어슷썰기 해주셔도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채를 썰어서 하면 더 쉽게 향이 우러나오겠죠. 단시간 안에 데쳐낼 때는 슬라이스를 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근도 슬라이스를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마늘도 마찬가지로 슬라이스를 해서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딱딱한 부분 제거해 주시고요. 그대로 슬라이스해서 큼직하게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먼저 우리 끓일 수 있는 그러한 야채가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끓이는 걸 올려놓고 나머지 야채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냄비에 물을 올려주시고요. 이 미륵부와 야채 육수를 뽑을 때는 항상 찬물에 얹어서 우려낸다는 거, 그 점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 썰어놓은 양파와 그리고 당근, 샐러리, 마늘 같이 넣고 끓여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조금 더 풍미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월계수잎을 넣어서 같이 향을 우러내 주시고요. 그리고 통후추도 조금 넣어서 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그 해산물을 데쳐낼 때 소금 간을 살짝 해주기는 해요. 그렇지만 너무 강하게 넣으면 해산물이 짜지기 때문에 짜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살짝만 조금만 넣어서 같이 우려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료를 다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산물을 손질을 해서 물이 끓으면 데쳐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할 것은 우리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해산물 종류를 일단 껍질 부분이 있으면 좀 색깔이 변하고 질겨지기 때문에 오징어도 껍질을 제거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개류는 깨끗하게 닦아서 이물질이 있지 않도록, 그리고 홍합을 사용할 때는 꼭 이 털을 제거해서 사용하셔야지 나중에 씹힘이 좋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요. 새우 요리는 가장 중요한 건 내장 제거예요. 아무리 새우 요리 잘 만들어도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새우 요리를 만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시각적으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꼭 내장을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마디에 넣어서 내장을 제거를 해주세요. 이 작업이 새우 요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장이 없도록 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장을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껍질이 있으면 아무래도 식감이 안 좋기 때문에 껍질을 제거를 해주세요. 껍질을 제거해서 데쳐내면 식감이 좋겠죠. 꼬리 부분 살려줄 수도 있겠지만 꼬리 부분에 또 있으면 또 손님들이 드실 때 초청된 손님들이 드실 때 또 꼬리를 발라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번거로움이 없도록 깨끗하게 손질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껍질을 다 제거를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해서 껍질을 제거해 주시고요. 관자도 먹기 좋게끔 사이즈로, 알맞은 사이즈로 여러분들이 썰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관자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오징어도 링 모양 그대로 해서 썰어주면 아무래도 더 보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징어도 사이즈는 한 1cm 간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먹기 좋게끔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데쳐낼 해산물은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데쳐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쳐낼 때는 색이 스며들지 않는 식재료 먼저 데쳐주시고요. 또 조개류를 먼저 데치면 조개류에서 또 육즙이 빠져나와서 또 그 맛이 배이게 되니까 그러지 않도록 먼저 깨끗한 거 가장 먼저 오징어 먼저 데쳐내도록 하겠습니다. 데쳐서 우리 접시에다가 물에 넣어서 식히지 마시고요. 오징어를 접시에다가 바로 건져서 데쳐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또 안 익으면 안 되니까 적당히 익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오징어를 데쳐주시면 질기지 않은 오징어를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징어 먼저 데쳐서 식혀주시고요. 식혀주실 때
찬물에 헹구지 않는다는 거, 그대로 식혀주신다는 거 여러분 먼저 주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관자를 데쳐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냉동 관자가 아니고 프레시한 관자라면 여러분들이 익혀서 완전히 푹 익혀서 질긴 것보다는 약간 부드럽게 익혀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식감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관자도 데친 후에는 건져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관자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관자도 데쳐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새우를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산물 요리는 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고요. 샐러드도 좋고 또 간단하게 술안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우도 각종 집에 냉장고에 보시고 있는 그러한 재료, 해산물이 있으면 그 재료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새우도 데쳐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어떤 그런 이런 향신료들이 없을 때는 그 냄새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레몬즙을 좀 넣어주시거나 레몬을 조금 곁들여 주시면 그러한 그 비린 맛을 조금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몬을 같이 사용해 주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개를 데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개는 입을 벌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익혀주시면 되겠어요. 자, 해서 조개가 익어서 이렇게 입을 벌리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꺼내서 또 식혀서 같이 나중에 드레싱에 같이 버무려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야채를 먼저 다 육수를 낸 후에 거기에 해산물을 다 손질해서 데쳐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 것은 드레싱입니다. 오늘은 오니언 드레싱을 만들 건데요. 오니언 드레싱을 어떻게 만들까 여러분들이 시중에도 오니언 드레싱은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아까 우리 오니언 찹을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오니언 다져 놓은 것을 먼저 물에다가 살짝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설탕이 들어갑니다. 설탕을 넣기 싫으신 분들은 꿀을 이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드실 때는 그냥 꿀을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통 설탕을 넣으면 숙성을 시켜야지 양파가 맵지 않고 아삭아삭한 맛이 강하기 때문에 숙성시킬 때는 설탕을 넣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드시기 바로 직전에 꿀을 넣어서 가미시켜서 드시면 풍미가 훨씬 좋습니다. 자, 먼저 설탕을 가지고 카라멜화를 만들어야 돼요. 이 과정에서 태우거나 그러면 탄맛이 날 수 있으니까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팥을 준비해 주시고요. 거기에 설탕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설탕이 젖을 정도의 물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설탕 물이 많이 들어가면 카라멜화가 되지 않고 시럽이 돼요. 여러분들 커피 드실 때, 냉커피 드실 때 사용하는 시럽 있죠? 시럽이 되니까 그 양을 조절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불을 켜서 가열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끓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점점 색이 변하면서 카라멜화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색감도 좋아지고 그 단맛, 그 카라멜화 설탕의 그러한 고소한 맛, 좋은 풍미 맛이 드레싱에 같이 가미돼서 맛있는 오니언 드레싱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카라멜을 식힐 거고요. 거기에 같이 우리 다른
샐러드를 담을 그러한 재료들을 하나씩 손질하면서 요 과정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마토는 꼭지 부분을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웨지 모양이라 그러죠. 웨지 모양이라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잘 세워서 샐러드 야채가 잘 버팀목을 할 수 있도록 한 3등분 정도에서 2개 정도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파프리카도 색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색깔로 해서 준비를 해서 그 모양 그대로 해서 링으로 하나 얹어서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쁘게 손질을 해서 다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오이도 어슷썰기로 그대로 슬라이스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2개 정도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송이 버섯도 꼭지를 제거해서 껍질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껍질을 하나씩 벗겨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껍질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서 슬라이스해서 조금 두꺼운 것보다는 얇게 슬라이스를 해서 준비를 해서 같이 얹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보면 우리 설탕이 색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요 타이밍부터는 떠나지 마시고 불 옆에서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색이 금방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색이 나면 떠나지 마시고 불 옆에서 태우지 않도록 향을 맡아주면서 설탕 탄내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지 않도록 색이 이 정도 났을 때 옆에 뜨거운 물을 넣어야 돼요. 찬물을 넣으면 설탕이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옆에 뜨거운 물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뜨거운 물을 넣어서 굳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먼저 팥에 물을 끓여서 물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찬물을 넣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넣을 때 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온도가 100도를 넘어가서 뜨겁기 때문에 튀기 때문에 살짝 그 굳지 않을 정도의 물, 수분 양만 여러분들이 넣어주세요. 자, 굳지 않을 정도 양의 수분만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아까 우리 만들어놨던 양파에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파에 넣어서 그 설탕의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색감도 살아나죠. 그리고 거기에 올리브 오일을 양파와 거의 동량 당길 정도의 올리브 오일을 넣어주시면 돼요. 넣으시고 잘 저어주세요. 자, 잘 저어주시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까 우리 발사믹 식초와 레드 와인 비네가가 있어요. 발사믹 식초와 레드 와인 비네가를 같이 넣어서 같이 믹스시켜 주시면 돼요. 상큼한 맛을 더 가미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같이 믹스시켜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후추를 같이 넣어 줍니다. 후추를 같이 가미시켜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금을 넣어서 간의 정도,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일에 지금 소금 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정도면 됐겠다 싶지만 나중엔 또 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의 양에 주의를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믹스 시켜 놓은 상태에서 우리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에 넣어서 이틀 정도 숙성을 시켜서 바로 드레싱으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만드는 과정은 여러분께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숙성시켜서 바로 드시면 양파의 매운맛 또 간이 다 배이지 않은 그런 맛을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숙성을 시켜서 드시면 아삭아삭하면서 맵지 않은 아주 단 그런 양파의 맛을 제대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레몬 드레싱을 만들 거예요. 레몬 드레싱에 바질을 넣어서 바질의 향을 해산물의 향을 더 배가시킬 수 있도록 비린맛을 없애고 바질의 향을 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드레싱을 해산물을 묻힐 그런 드레싱 우리 레몬 드레싱을 또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드레싱은 간단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올리브 오일 넣어 주시고요. 올리브 오일에 레몬의 즙을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돼요. 프레시한 레몬이 없으시면 여러분들 요즘 원액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 원액을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즙을 그대로 짜서 넣어 주시면 돼요. 자, 해서 즙을 짜서 그대로 넣어 주시고요. 거기에 소금과 후추 간을 해 주시면 돼요. 소금 양 너무 짜지 않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추를 조금 넣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 바질의 향을 배인다 그랬죠. 그래서 바질도 여러분들이 슬라이스해서 같이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질을 썰 때 여러분들이 너무 막 썰어버리면 우리 해산물에 같이 묻은 바질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일정한 사이즈로 준비를 해서 그 사이즈로 썰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질도 같이 썰어서 같이 넣어서 그 향이 배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시면 돼요. 자, 해서 잘 믹스 시켜서 이거를 해산물과 같이 어우러지게 묻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산물에 한번 묻혀서 접시에 이쁘게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손질해 놓은 데쳐낸 해산물을 다 볼에다가 담아 주세요. 담아 주시고 거기에 레몬 드레싱 있죠? 레몬 드레싱을 같이 넣어서 잘 버무려 주시면 돼요. 만약에 바질을 여러분들이 조금 구하시기 힘드시다 그러면 우리 또 이탈리안 파슬리도 있어요. 이탈리안 파슬리도 또 특유의 그런 일반 파슬리보다는 조금 특유의 향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슬리도 살짝 뜯어서 여러분들이 다져서 같이 넣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잘게 다지는 것보다 듬성듬성 썰어서 같이 넣어서 버무려 주셔도 그 향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해산물의 레몬의 향긋한 맛이 다 배일 수 있도록 잘 버무려 주시고요. 그리고 준비된 야채를 이용해서 접시에 이쁘게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롤라로사라고 하는데요. 양식에는 롤라로사라고 하는데 그냥 적상추라고 여러분들 보통 보면 이렇게 빨간색 상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분을 조금 제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치커리도 윗부분 좀 부드러운 부분 준비해서 수분을 제거를 해 주시고요. 양상추도 여러분들이 먹게 우리 바스켓용으로 조금 같이 곁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분을 제거해 주시고요. 먼저 치커리 부분 잡고 이 상추의 옆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그 결 그대로 살짝 감아 주시면 돼요. 우리 부케 가른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살짝 그 결에 한 장 가져가면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장을 이용해서 그대로 따라가게끔 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바로 드실 거기 때문에 끝부분 칼을 이용해서 살짝 제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다가 양상추를 놔주시고요. 그 위에다가 부케 가른이 만든 것을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이게 조금 풀릴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부분 풀리지 않도록 밑부분에 다시 이런 링을 만들어서 링을 이용해서 같이 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체를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흔들릴 수 있죠. 우리 보통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한번
우리 토마토를 이용해서 밑부분에 흔들리지 않도록 살짝 받쳐주시고요. 거기에 오이 그리고 양송이 슬라이스 해놓은 거를 보기 좋게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 좋게 담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담아주시고, 그리고 앞쪽 한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 묻혀놓은 해산물을 보기 좋게 둘러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양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담으면 이쁘겠다, 그 모양대로 여러분들의 미적 감각을 한번 발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아주시고 홍합도 2개만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재료들을 보기 좋게 둘러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푸짐하게끔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양 내서 담아주시고요. 거기에 가운데 우리 야채 부분은 지금 드레싱이 없죠. 드레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 만들어 놓은 오니언 드레싱을 이용해서 그 위에 끼얹어 주시면 되겠어요. 끼얹어서 그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이태리 레스토랑 가면, 양식당에 가면 모양을 내기 위해서 거기에 차이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살짝 올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모양을 내겠다 싶으면, 좀 전문가의 손길을 느끼게끔 해드리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하나 준비해서 가운데다가 살짝 끼워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올리브는 보통 그린 올리브는 조금 짜기 때문에 올리브 너무 많은 양 사용하지 마시고 해서 사용해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나씩 같이 곁들여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만드실 그런 그린 올리브를 곁들인 해산물 샐러드를 만들어서 같이 샐러드로 드셔도 되고 간단하게 안주로 드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